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국가수, 국가수 박창근 씨, 박장군 씨 참 연구 대상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보면 볼수록 난해한 사람이에요. 난해한 사람. 물론 그 국민 가수가 무대에 오르는 그 조건을 걸고 이들의 생활을 조명하는 것, 능력을 조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능이죠. 그런데 이 박창근 씨가 웃음 코드를 적잖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박창근 씨를 보고만 있으면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지? 또 박창근 씨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박창근 씨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 미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어진 수행 미션을 끝내야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조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줄이기를 해서 혼란스럽죠. 신조어를 맞춰야 차에 올라타고 그 차에 올라타야 무대에 갈 수 있습니다.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에 올라타서 밥을 먹으러 우선 가는 과정에서 뭘 먹을까? 매니저 신봉선 씨와 하하 씨가 뭘 먹을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박창근 씨가 고민을 해요. 박창근 씨는 미식가이면서 입이 굉장히 짧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를 좀 먹고 싶다. 한 가지 음식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좀 고루고루 다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은성 씨가 옆에 있다가 그럼 우리 뷔페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뷔페는 또 너무 거하다. 부담스럽다. 왜냐면 박창근 씨 양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많이 먹는 사람은 체구가 그렇게 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식을 하는 미식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하도 이제 옥신각신하니까 하하 씨가 그냥 있다. 그럼 여러 가지 섞어 먹는 거 비빔밥 어때요? 이제 또 그러니까 비빔밥은 또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리는데 그러니까 하하 씨가 답답해서 죄송한데 그럼 뭘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말해보라 이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뭐 좋아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신봉선 씨가 옆에 있다 그냥 답답해 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음식 좋아한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한마디로 이제 내질른 거죠. 쏘은 거죠. 그러니까 또 씩 웃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라고요 도대체. 이제 이 차에 탄 사람은 고은성 씨도 그렇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뭘 먹자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창근 씨는 한마디로 결정장애? 혹시 내가 이거를 먹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내가 이 사람들 피해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배려심이 한쪽으로는 작동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걸 싫어하면 어떡하지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얘기 못 하는 거죠. 그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정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다 같이 정해놓은 중국집에 모여서 밥은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무대에 올라서 몇 번째 올랐죠? 세 번째 올랐나? 세 번째 올랐나? 하여튼 몇 번째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꿈의 대화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예전과 달리 굉장히 밝고 경쾌하게 발박자도 맞춰가면서 다리도 그냥 조금씩 움직이면서 아주 경쾌하게 불렀는데 어머니가 거기 와서 처음에 앉았을 때는 라이트가 조명이 안 들어오니까 모르는데 중간에 조명을 딱 어머니 쪽으로 켜주지 않습니까? 그럼 웬만하면 그 다른 가수들은 그 어머니를 발견을 하더라고요. 근데 박창근 씨는 끝끝내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봉선 씨, 하하 씨가 시선을 좀 이쪽으로 보라고 그 무대를 향해서 손 사인을 그렇게 보내는데도 노래가 끝날 때까지 엄마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박창근 씨가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은 이와 같이 뛰어난 집중력 때문이죠. 한 가지에 몰두를 하면은 주변에서 구슬해도 모르는 사람이죠. 이러한 집중력이 오늘날의 박창근 씨를 국민가수 진으로 만드는 원동력 아니었나, 에너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눈치 제로죠. 눈치 제로고 또 무대에 올라서 또 본인의 악기, 한마디로 그 무기 아닙니까? 연장 아닙니까? 무대에 오르는 사람이 하모니카하고 기타는 본인의 연장이자 무기인데 하모니카도 안 갖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하모니카를 어디에 뒀는지도 잘 기억도 못해요. 하하 씨가 그냥 뺑뺑이를 돌게 안 들고 결국 그 무대 옆에 가방에 있는데 그걸 못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노래 이외에는 별 딴 데에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또 무대에서 이제 엄마를 뒤늦게 알았잖아요. 엄마가 이제 무대에 올라옴으로써 이제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크게 놀라지도 않아요. 어째 왔노? 어째 왔노?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그걸 반말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다정한 말씨로 이제 통용되고 있죠. 뭐 머리까지 하고 어째 왔노? 어째 왔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덤덤하게 이 두 모자지간은 덤덤 컨셉이죠. 정말 덤덤해요. 그냥 엄마를 이제 이 주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주제를 주고 구체적인 엄마라는 주제는 주지 않았죠. 왜? 엄마 초청하는 게 비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래를 선택한 것이 엄마의 고마움을 전하는 노래들로 다 선곡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는 더 많이 보고 더 계속 확인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박창근 씨에게는. 그래서 엄마는 정말 훌륭한 존재이자 너무 쉬운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 너무 그냥 경계선 없이 너무 쉬운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평소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는 그런 존재가 엄마죠.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찝어서 누가 가장 고맙냐고 생각할 때는 바로 엄마가 떠오르는 존재, 그런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즉 더 많이 보고 싶고, 이제 박창근 씨도 나이가 50이 넘다 보니까 남은 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보고 더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많은 존재가 엄마다. 하여튼 박창근 씨는 눈치 꽝, 눈치 제로인 사람이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